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경제학적으로 이제 저 돌아와서 저희 경제 톡방이잖아요. 경제 톡방.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슬픈 사건이 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얘기를 할 건데 그 반도체 시장이 삼성이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때 뭐 이병철 회장이 뭐 미래 어쩌고 시작을 하는데 삼성만 시작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삼성이 있었고 2위가 보통 대우전자, 대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성, 사실 대우보다 금성이죠. 금성이 뭡니까? 골드스타, 그 다음에 대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 좀 나중에 생겨요. 현대가 있었어요. 골드스타, 금성, 나중에 럭키금성이 되죠. 럭키금성 들어보셨어요? 럭키금성? 그 옛날 치약 만들던 거. 삼성이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면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하니까 금성이 따라가. 금성전자가 그때만 해도 골드스타가 꽤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고 대우도 따라가고 현대도 1980년대에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사실 반도체는 삼성만 했던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삼성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다 따라가. 왜냐? 퍼스트 무버가 따라가니까 당연히 옆에 있던 경쟁자들이 막 따라간단 말이야. 4대 전자사 회사들이 다 따라가요. 서로 막 따라가서 반도체라고. 반도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부터 어려웠지만 못 나가진 않았어. 처음에 비교적 잘 나갔어요. 일본하고 손을 잡고 삼성이 진행을 하고. 물론 현대는 좀 늦게 시작했거든. 현대는 1980년대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현대전자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이게 뭐였어요? 특징이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 500원짜리 뭐 거북선을 뭐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뭐 조선을 뭐 배를 만들게 해주세요 했다는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잖아. 불도저 같은 썰.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썰들 있잖아. 하면 된다. 뭐 해봤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전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때만 해도 보통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애들하고 손을 잡고 기술을 받은 다음에 약간 종속된 형태로 주문받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됐고 쟤들은 일본하고 시작했는데 늦었잖아. 현대가 제일 늦게 시작했거든. 늦었으니까 됐고 우리는 어디서 시작한다? 미국에서 시작하자. 당연히 다 안 된다 그랬지. 아니 야 뭐 기술이 있어야 미국에서 시작을 하지. 본토에서 시작하자 우리는. 그래서 현대는 제가 들은 썰에 따르면은 본토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일하게 500원이 하기냐? 50원인가? 본토에서 시작합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됐겠어요? 마치 패션 기업을 였는데 파리 연구하고 똑같죠. 시작하자마자 파리에 열었습니다. 이제 막 옷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파리에 열고 파리 그 제일 좋은 거리 가운데다가 옷가게를 연 거지. 슈카 옷가게. 바느질 배우고 있는데 슈카 옷가게를 그 파리 그 가장 좋은 데다 연 거야. 당연히 망했죠. 되겠냐? 약간 날고 긴다는 애들이 쫙 있는 데다가 이제 막 바느질 배우면서 슈카 옷가게 된 다음에 이렇게 허름하게 해서 저렴 5,000원 저렴 7,000원 이렇게 되면 되겠냐 그게?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망했습니다. 당연히 폭삭 망하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물론 다시 들어간다고 그분들이 안 되면 잘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안 돼도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해라. 안 돼도 되는 사람만. 이게 망해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망해도.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면은 평생 그지다. 반도체가 잘 나갔어. 뿅뿅뿅뿅 잘 나갔는데 어느 정도 잘 나갔냐? 이게 97년도입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갔냐? 이 정도 잘 나갔어요. 아유 훌륭하지. 야 그때만 해도 벌써 삼성이 반도체 시장이 18.8%야. 대단하죠. 물론 지금은 안 보이는 뭐 NEC나 히타치, 뭐 현대전자, 마이크론, LG 반도체, 기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돈 잘 벌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돈을 뭐 몇천억 단위로 이미 벌었어 이때. 삼성전자가 96년도 이쯤에 반도체로 벌써 조 단위 돈을 벌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짧게 할게요. 짧게.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을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권이 바뀌고 동시에 97년도라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IMF가 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10대 기업 중에 뭐 몇 개를 날렸대더라? 7개인가를 날려먹은 IMF가 오죠. 정부가 이때 이 당시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반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모두 살려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기업들이 있는 건 합쳐서 하나로 아니면 두 개로 이렇게 합쳐요. 이렇게 합칩니다. 합쳐요.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합쳤냐? 빅딜 뭐 이래서 나오는데 반도체도 합치고 항공도 합치고 철도도 합치고 뭐 유아도 합치고 모두 합치고 이렇게 쭉 해서 다 합쳐요. 뭐 반도체 좀 이따 얘기 드릴 거고 항공은 뭐야 이거 삼성항공, 대우중공, 현대우주항공 이거 쭉 해서 단일 회사 전문 경영인 이게 뭡니까? 합친 게 나온 게 요즘에 합쳐져서 결국에 뭐가 됐어요? 애들 지분 다 합쳐서 이게 카이죠. 카이가 이때 나와요. 반강제적으로 지분 다 내서 카이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나오는데 아니고 되게 길어. 지금 제가 잘라온 게 4개여서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합치는데 반도체에서도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죠.
자, 정부가 모읍니다. 자, 모이세요. 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겠습니다. 모이세요. 자, 삼성 와, 현대 왔니? LG 왔니? 불러요. 셋밖에 없잖아. 자, 니들을 꼴을 보아하니까 야, 니들끼리 너무 박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니들끼리 하나 희생해야겠다. 자, 누가 희생할래? 묻습니다. 누가 희생할래? 당연히 안 된다. NEC 일본이에요. 일본. 삼성전자는 당연히 장난합니까? 세계 랭킹 1위. 당당하게 거의 1위잖아. 1위. 지금 압도적 세계 경쟁률을 과제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정권이 정부가 삼성은 안 되지. 삼성은 그래. 삼성 제일 크니까. 자, 현대 LG 둘 남았다. 그리고 LG한테 푹 찔러요. 야, 팔어. 진짜 그래. 야, 팔어. 그러니까 LG 그때 구 회장님이죠. 구 회장님이 진짜 입에 칼을 물고 반대합니다. 장난치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왜 우리가 현대보다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기술도 좋고 더 오래됐고 돈도 잘 벌고 막 온갖 소리 하면서 절대 안 팔겠다 그래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나를 죽여라 하는 식으로 절대 안 된다고. 진짜로 버티고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좋다 그러면은 외국계 컨설팅 기업한테 컨설팅을 맡기겠다. 누굴 살릴 건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낱 외국계 컨설팅 기업이 이 거대한, 지금은 지금 엄청 거대한 거죠. LG 반도체와 현대전자의 운명을 걸고 컨설팅 업체가 그 레포트를 써요. 그 레포트 한 장에 누가 날려갈지를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낱 외국계 컨설팅 업체 레포트 한 장에 지금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잖아. 이거 진짜 수능을 앞둔 부모의 마음보다 더 심한 심정으로 저 컨설팅 그 레포트가 나오는 날 모두 앞에 모여서 이러고 있었지 않겠니? 이렇게 앞에 떡도 좀 붙이고 이렇게 엿 바르고 이렇게 뭐 무슨 신 하면서 야, 우리가 점수 높게 해주세요. 아우 야. 여러분들 이장석 얘기하는데 그 컨설팅 업체에 근무했던 한국 담당 직원이 그 얘기하시듯이 이장석 씨예요. 이장석이 누구예요? 이장석 아저씨가 지금 넥센 구단주에다 지금 뭐 사기 혐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장석 아저씨가 그 회사에 있었어요. 실제로 담당자였을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논의 얘기고, 왜 LG하고 현대하고 진짜 그거 나오는 날 야 빕니다 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이거 제비뽑기 하는 거잖아요. 제비뽑기. LG는 그룹에 사원을 걸고 살리겠다. 이거 못 살릴 리가 없다. 왜냐면은 LG 반도체가 이거 IMF 터지기 전에 돈 많이 벌었거든. 몇 천억 벌었어요. 몇 천억. 이 당시에만 해도 몇 천억 벌던 회사인데 이걸 통째로 넘기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빨 깎게 물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가 레포트를 발표해요. 딱 밀봉을 합니다. 밀봉한 레포트가 정부로 하나, LG로 하나, 현대로 하나, 이렇게 쫙 레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운명을 건 레포트 이렇게 뜯어봅니다. 이렇게 쭉 뜯어보죠. 이렇게 쭉 뜯어서 안에 있는 거 빼서 이렇게 쪼잖아. 이렇게 쫌니다. 아야야 다이안가 이렇게 쫌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농담처럼 얘기하면 쫌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보려고 하면 어디 새끼야 한 번에 쫙 운도 없게 천천히 쫙 일단 색깔부터 봐야죠. 일단 이렇게 색깔부터 보고 옆으로 돌려서 문양을 봐야지. 한 번에 이렇게 뒤집는 그런 애들 있으면은 때려줘야 돼. 야, 쪼는 맛으로 하는데 그걸 확 뒤집어? 쪼는 맛이지. 이렇게 쫙 쫌니다. 이렇게 쫙 짜갖고 봤는데 맨 위에 보이는 게 승자가 이렇게 L자 영어여야 되는데 맨 앞이 히읗자가 보이는 순간에 LG는 전 그룹이 침묵에 빠지죠. 레포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현대전자가 승리, LG 반도체는 모든 지분을 현대전자에 넘기고 사업을 접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LG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어서 지네 회사를 넘기라고 레포트 한 장이 날라왔어. 띠딕하게 날라왔어. 팩스로. 뭐야 봤더니 회사 팔랍니다 회장님 뭐 이러면 이게 말이 돼? 그 다음에도 버텨요. 계속 버팁니다. 신문에다 이거 언론 플레이하고 장난하냐, 우리는 안 된다, 그룹의 운명을 걸고 이걸 살리겠다, 모든 돈을 주고 살리겠다, 난리 치는데 그걸 정부가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금융위원장 하시던 그 신문 보면 나와요. 무슨 제 형님이 LG 회장님을 만나요. 거국적으로 하시죠. 한번 뵈러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LG 회장님이 그 당시 대통령을 뵈러 갑니다. 뵈러 가서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오시죠. 바로 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자, 뭐가 잘했고 뭐가 못했고 얘기하지. 야, 싸우지 마. 경제학적인 얘기야. 경제학적인. 지금은 다 그 역사적 사실만 나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거기다가 너희들 감정이입을 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 이래서 정치얘기는 하는 게 아닌가. 정치얘기는 아닌데 결국에 LG 반도체는 그 회장님이 그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반도체를 포기를 해요. 포기한다고 발표하고 LG 반도체의 모든 지분을 현대전자로 넘겨요. 날라갔죠. IMF도 날라갔어요.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먹습니다. LG가 이게 진짜 그룹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런 반도체 포기 사건인데, 이 이후로 이 구 회장님이 정경련 쪽에는 제 생각에 오줌도 그 방향으로 안 누셨을 것 같아. 그 방향으로는 숨도 안 쉬셨을 것 같아. 정경련 쪽. 왜냐하면은 정경련이 그때만 해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뭐 내라 그러면 정경련을 통해서 나왔거든. 정경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경련이 LG 편을 안 들어주고 정부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니까 LG는 정경련에서 사실상 나옵니다. 사실상 참석을 안 해요. 아무 참석을 안 해. 이런 엄청나게 큰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경련에 거의 참석을 안 하고 정경련의 전자만 나와도 LG가 진짜 통안에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서 받은 현대전자는 좋았냐? IMF를 넘겨요. IMF를 넘기고 2000년대 초가 됐는데, 2000년대 초에 뭐가 생깁니까? 현대. 일단 LG 반도체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 부채 규모도 커졌는데, 2000년대 초에 현대가 뭐가 생겨요? 들어보셨어요? 왕자의 난이라고? 킹자의 난. 정몽원 회장하고, 그때 당시 현대 회장하고 정몽구 회장님하고 두 분이 싸우잖아. 박터지게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워서 정몽구 회장 아저씨가 지금의 현대기아차죠. 현대차 그룹을 통째로 들고 현대에서 나와요. 사실상 알맹이가 나오죠. 알맹이가 나오면서 현대그룹이 파워를 잃죠. 돈이 없거든. 알맹이가 나왔잖아. 그룹이 쪼개지면서 돈을 받은 알맹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현대그룹의 굉장히 그 재무 건정성 같은 게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의 그 가격 전쟁이 펼쳐집니다. 버틸 수 있겠니? 현대전자가? 게다가 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래? 사건 이름이 뭐더라? 램버스 사태라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런저런 그 내용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이진 않지만은, 여기 인텔 램버스 램 사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태냐면은, 옛날에는 램이 두 종류였대. 램버스 램하고 DDR 램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인텔이 램버스를 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텔이 최고 많이 사는 바이죠. 요즘에 애플 정도의 사이즈였잖아, 저 반도체 시장에서는. 램버스를 밀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당시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램버스 연구를 막 해서 돈을 막 퍼부었는데, 인텔이 바꾸죠. 나는 램버스 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DDR이야 해서 DDR 램으로 바꿉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인텔의 손바꿈, 인텔의 낚시에 걸려갖고 여기가 몇 조 단위 손해를 봐요. 쫙 날아갑니다. 쫙 날아가요. 손해를 많이 봐. 물론 그 전에 이미 반도체 가격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꼭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몇 조 단위의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에요. 몇 조를 손해를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삼성전자는 그나마 그쪽 DDR 쪽에 워낙 강자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 LG 반도체 현대전자가 합친 이쪽은 손해를 몇 조를 봤어. 그런데다가 왕자의 나누리 현대그룹이 갈라져요. 현대그룹이 갈라지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못 버티죠. 못 버텨서 결국에는 현대전자 LG 반도체 합친 이 반도체 사업부가 현대그룹에서 뛰어져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그 기업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현대그룹에서 결국에는 분리돼서 워크아웃 들어갔는데 그게 하이닉스예요. SK 아니에요. 2002년에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왔는데, 2000년대 초반에 워크아웃에 들어오고 2002년부터 하이닉스를 팔려 그래. 아무도 안 삽니다. 2002년에 SK가 하이닉스 산 거 아니에요. SK는 그때 하이닉스 살 수 없었어. 왜 살 수 없었을까? 그 당시 SK는 누구한테 멱살을 잡혀 있었거든. 회장님도 뭐 감옥 왔다 갔다 하시던 때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누구한테 멱살 잡혀 있었니? 그쵸. 지난번에 제 방송을 봤던 분이라면은 알고 있죠. 소보린 형들한테 지금 멱살을 딱 잡힌 다음에 다 배틀래 말래 뭐 이거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하이닉스 살 그 상황이 아니었어. SK는 멱살 딱 잡혀 있는데, 소보린이 멱살 잡고 있는데 뭘 투자야. 지금 정신이 없었거든.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2002년에 못 사요. 아무도 못 산다 그러니까 삼성은 살 이유가 없고, 이거 뭐 살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한번 팔렸어요. 마이크론에 팝니다. 미국 마이크론 회사. 팔렸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 8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8기로. 그걸 뭐라 그러지? 구두 계약 정도 맺었다고 해야 되나? 이사회를 통과하기 전에 양해각서를 8기로.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에, 미국의 여기 있죠, 마이크론에 팔기로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MOU를 맺어요. 2002년도인가에 맺습니다. 실제로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 넘어간 줄 알았지. 근데 마이크론이 쪼잔하게 실이 이 새끼들이 그때 당시에는 넘어간 줄 알았어. 마이크론이 되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얘들이 현금으로 안 줬어요. 현금으로 안 주고 그거를 뭐 자기네들 주식으로 주겠다 그랬나? 뭐 그래갖고 밤새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이게 부결됩니다. 현금으로 줘야지 그걸 뭐 몇 퍼센트 자기 주식으로 주고 뭐 이딴 뻘소리 하다가 못 사요. 그걸 또 어떻게 싸게 사보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나요. 부결이 난 게 사실은 그 역배였어요. 역배.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거든. 마지막에 안 팔렸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팔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못 팔고 하이닉스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하이닉스가 2005년인가 4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가요. 정상적으로 쭉 가는데 문제는 그 전에 하이닉스 그때 상태가 어땠냐?
기가 막혔죠 그때 상태가. 뭐가 기가 막혔냐? 이게 지금 하이닉스 주식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이시죠? 주가창입니다. 그 당시에 2001년, 2002년, 2003년에 자 보이시죠? 70 얼마야 그게? 77만 원 하던 게 13,000원 쫙 내려왔어요. 여기서 지금 워크아웃 들어가는 거예요. 워크아웃 팔린다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가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아래를 뭘 봐야 돼요. 제 여기가 주식이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여기가 여러분 이 당시에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랭킹 1위였어요. 개미들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다들 뭐 전부 이거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 이거 하느라고. 거래량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18억 주 여기 거래량. 야 웬만한 게 10억 주 이상이 거래가 돼 하루에. 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사실은 우리 보통 보이는 거래량이 여러분 어딨냐면은 요 아래는 요거 있죠. 요게 우리가 보통 보이는 거래량인데 이게 미쳤기 때문에 스케일이 줄어서 우리가 보이는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 붙어버렸잖아. 사실은 이거 없애면은 요게 스케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상시 거래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없는 것처럼. 이게 18억 주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역대 최대 거래량입니다. 저거 이거 못 깨져. 이거 엔간에선 18억 주가 말이 되냐? 18억 주가? 하루에? 잠깐만 씨. 야 10,000원짜리면 이게 얼마나 거래가 돼야 이거 18억.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미친 주식. 너도 나도 뛰어드는 누구나 한번 할 수 있는 뭐 이런 하이닉스야. 그때 당시만 해도 반도체에서 꽤 컸는데 지금 이게 가격도 싸겠다. 뭐 이거 망할 것 같진 않고 뭐 지금 난리 났지 이거. 와 이때 뭐 훌륭한 주식입니다. 이게 아예 안 깨졌어요. 역대 최고 거래가일 겁니다. 아직도 안 깨졌을걸? 역대 최고 거래가일 거예요. 최근에 뭐 이 정도 거래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하이닉스 지금 얼마냐고? 지금 뭐 비싸겠죠.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2002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2005년까지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는데 하이닉스를 또 팔려 그러는데 그때 뭐가 오느냐? 그때 막 일본 막 그 반도체 회사들 막 생기고 뭐 대만 뭐 반도체 회사 생기고 하니까 반도체 업체에서 저게 생깁니다. 치킨 게임이 발생을 해요. 들어보셨죠? 반도체 치킨 게임.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져요. 서로 죽이기 게임이 벌어지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막 워크아웃 졸업하고 뭐 이제 뭐 잘 나가려고 그러니까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져.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디램 업체거든요. 망하는 거야. 아예 뭐 줄줄이 2000년대 9개 8개 되는 게 그냥 폭망했습니다. 3개가 됐어. 누가 더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경쟁을 했거든. 누가 더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나 해서 숨참기 대회를 한 5, 6년 했어요. 여기서 6개가 날라갔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지금의 뭐 마이크론이죠. 거기 빼고 다 날라갔어. 일본 기업들 전멸했어요. 일본 기업들 전멸했어. 대만이건 일본이건 거기 기업들 전멸했어요. 아예 반도체 시장을 떠났어. 뭐 NEC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하다가 그나마 나중에 어디야 그 도시바가 조금 들고 있고 뭐 이러다가 뭐 원전 터지고 또 팔리고 해서 아예 그냥 일본은 전멸했어요. 이때 반도체 치킨 게임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거의 똥값이 됐어요. 똥값이 되면서 만들면 만들수록 노골적인 손해. 원가 아래로 팔렸으니까. 근데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안 돌릴 수는 없잖아. 손해를 보면서 돌리는 거야. 손해를 보면서 계속 돌리는 거야. 죽으라고. 진짜 노골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돌렸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공장을 돌렸죠. 일본 기업들 그 원가 그거보다 그 만드는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거기서 다 나가게 됐어요. 삼성이 그나마 뭐 제가 알기로는 워낙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하나당 생산 단가가 싸서 걔네는 팔아도 손해까지는 아닐 수 있다 뭐 이 정도였을 거야. 그 외에 소규모 삼성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던 애들은 팔면 팔수록 나가린 거야. 팔면 팔수록. 한마디로 하림 같은 대규모 통닭집이 통닭을 한 마리에 뭐 1,000원에 파는 거지. 나 말고 통닭 만드는 집은 다 망할 때까지 생통닭을. 그리고 뭐 반값 통닭 8,000원 이렇게 파는 거지. 교촌이고 뭐고 죽을 때까지 8,000원에 파는 거야. 뭐 교촌이고 뭐 BBQ고 뭐고 닥치고 8,000원. 망하는 그 순간까지 치킨 8,000원. 야 누가 죽나 보자. 5년만 가는 거죠. 5년만. BBQ건 교촌이건 요즘 뭐 BBC냐? 뭐건 나발이고 치킨 한 마리 그 통큰 그 치킨 한 마리 8,000원에 5년 간다. 니들 망할 때까지 밥값. 망할 때까지. 아 실제로 이거 벌어진 거야. 니들. 나는 8,000원 버틴다. 나는 원가가 나는 7,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원 정도 남아. 괜찮아. 니들 죽어봐라 이 자식들하고. 얘들은 만든 통닭 한 마리가 12,000원이거든. 원가가 예를 들면 8,000원에 파는 거야. 한 마리 팔 때마다 막 몇천씩 손해를 보잖아. 여기는 5년간 다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통닭을 그렇게 싸게 팔았다 해서 이런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욕을 먹을 테니까
농담을 알아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형 방송에서 보고 얘기했다가 뭐 싸늘하게 뭐 갑분 싸했다 이럴까봐 농담도 못하겠네. 나 진짜. 하여튼 뭐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알아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닭을 통 크게 싸게 파는 게임을 했다. 그래서 치킨 게임 요즘에다 그렇게 팔았고요. 그래서 8개사가 일본 애들이 전부 다 나가리 되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요. 3개 됐어요. 2009년, 2010년 넘어가면서 드디어 죽을 대로 죽고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와요. 이때 하이닉스 매물로 나왔을 때 사실은 이때가 LG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LG도 살 수 있었거든. LG, 현대, 원래 주인은 현대였잖아요. 현대도 있으니까. 현대한테 사겠냐? 현대가 살 수 있겠니? 그때 대북 뭐 한다고 지금 뭐 물려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현대는 돈이 없잖아. 현대는 당연히 돈이 없고 지금 뭐 대북에 물려갖고 헥헥대고 있는데 못 사고. 그 다음이 현대가 원래 주인이니까. LG도 원래 주인이잖아. LG에 물어봤어요. 근데 LG는 돈도 없었지만 LG는 야, 여러분가 생각해봐. 뭐 내 주식이 내가 1,000원에 들고 있었어. 근데 정말 강매당했어. 손절을 쳐서 1,000원짜리가 800원 떨어지면서 내가 20%에서 손절 라인 쳐서 800원이 돼서 강제 손절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3,000원이 됐어. 이거 사겠어 여러분 같으면? 마음 아파서? 1,000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게 800원 떨어지니까 손절 라인을 쳐서 강제로 나갔는데 그게 한 3, 4천원 되면 그 종목 쳐다보겠어? 딴 거 보지? 개인적인 마음 같아. 심리적으로 진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랬다는 게 심리적으로 이때 LG가 사실 샀어야죠. 결론을 알고 우리가 같으면 샀어야 되는데 LG는 이때 반도체에 대해서 아예 손을 다 뗐습니다. LG가 반도체 예를 들면 뭐지? 실트론 기억나세요?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G 실트론이었거든. 그게 반도체 웨이퍼라 그래서 그 바닥 이거 만든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마 만든 회사가 많지 않을 텐데 그것도 팔아버렸어. 반도체에서 아예 손을 뗀 거잖아. SK로 갔어요. SK 실트론이 됐을걸? 팔아버렸지. 반도체에서 이때 당시에 반도체 안 가 하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여기서 LG가 어딜로 선회했어요. 2010년 뭐 이때 하이닉스 인수할 때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에 선회한 게 어딥니까?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긴 한데 스마트폰에 올인합니다. LG 전자가 LG 화학이나 LG 쪽 말고 스마트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스마트폰이 미래다. 맞았죠. 정확한 예상은 정확했지. 스마트폰이 미래였지. 이때 2010년에 이제 막 아이폰이 나올 때거든. 아이폰이 2008년, 2009년에 나오면서 이제 막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던 때예요. 정확하긴 타이밍은 정확했지. 2010년 정도면. 아이폰 2008년인가 나왔을걸?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뭐 옴니아 뭐 이런 거 이제 막 그쵸?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지 말지 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판단은 정확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핸드폰을 밀었다가 좀 아예 핸드폰이 아예 말아먹은 건 아닌데 반도체에 비하면 그러면 LG가 핸드폰을 요즘도 뭐 재미는 못 보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LG 입장에서는 그냥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거 강제로 뺏겨갖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차라리 권하지나 말던가 다시는 안 쳐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괜히 권해갖고 마음만 한 번 더 아프고 싸대기 2번 맞는 거죠. 여기서 아픈데 왜 찔러? 가만히 두기나 할 것이지. 다시 살래? 이거 물어봐갖고 지금도 저 같은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10년 전 얘기를 꺼내면서 뭐 가슴 아프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괜히 물어보긴 왜 물어봐. 그냥 팔던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LG가 못 사죠. 못 삽니다. 못 사고 핸드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를 입찰했을 때 아마 SK하고 STX인가? 거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SK하고 STX는 당연히 조금 있다가 나가리 되잖아요. STX는 조금 있다 나가리 되기 때문에 사실상 SK가 단독 입찰했죠. 그래서 SK가 결국에는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하이닉스가 SK가 됐죠.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그룹의 펀더멘탈? 그룹 어떤 그 자체가 바뀌었어요. SK는 크게 2번 텔레콤 인수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근데 사실상은 SK 그 하이닉스 인수하고 이전과 이후가 그룹이 아예 달라요. 하는 행동도 달라. 진짜 하이닉스 인수한 다음에는 진짜 대기업처럼 투자하는 규모가 달라졌어. 움직이는 규모도 달라지고 자금을 대하는 사이즈가 달라졌다. 사이즈. 옛날에는 성경이었잖아. 비디오 테이프 팔았죠. 그러다 SK텔레콤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왔긴 했는데 텔레콤도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투자하는 규모는 비교가 안 되잖아. 반도체는 조 단위로 투자해버리니까 1, 2천억 따위는 이제 별 느낌이 없어지는 가뿐하게 투자하는 몇 천억 단위는 가뿐하게. LG전자는 LG그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그룹 역사상 최고 M&A가 얼마더라? 조가 안 될걸? M&A에 뭘 그렇게 막 투자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룹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M&A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문화는 잘 없는데 그래도 뭐 삼성이나 SK급 되면은 이제 뭐 투자하는 돈이 1년에 몇 조 되는데 몇 천억짜리야 그냥 뭐 사볼까? 이러고 살 수 있잖아. 근데 LG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가 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요 중간에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LG는 카드 사태가 발생합니다. 카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정권과 타협해서 카드가 날아가죠. 카드가 날아가고 금융기업들이 다 날아가요. 금융 쪽을 손을 떼기로 해. 카드가 날아가요. 또 금융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LG는 반도체 한번 날아가, 금융이 날아가. 그러면서 정경련과 거리는 멀어져. 그래서 우리가 정권과 이렇게 유착된 느낌이 잘 없잖아요. LG는. 이미지가 깨끗해. 정치로부터 왠지 자유롭고 왠지 깨끗한 이미지. 왠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뭔가 착한 이미지. 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좋다는 거지. 정권에서 뭘 얻어먹고 뭐 이런 게 없고 맨날 뺏기고 뭐 억울하고 정경련 뭐 이런 데하고 척을 두고 하니까 왠지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좋고 선량한 기업. 물론 뭐 찾아보면 뭐 많겠지만 이게 깨끗한 기업 뭐 이런 이미지가 LG 하면은 이게 기업 이미지가 좋잖아. 인터넷 댓글만 봐도 LG 그러면 무슨 뭐 홍보팀이 오히려 뭐 일을 못한다는 둥 선한 행동을 뭐 많이 한다는 둥 뭐 상속세를 뭐 요즘엔 잘 낸다는 둥 뭐 전부 군대를 간다는 둥 전부 좋은 그런 게 많잖아. 얘기가 좋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그룹이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네티즌이 막 홍보해주는 되게 이렇게 국민 그룹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